우리의 현대 문명, 사실상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재료에 아주 아이러니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점이에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휘어지는 콘크리트가 개발됐습니다. 바로 엔지니어드 시멘트 복합체, 줄여서 ECC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이 혁신적인 소재가 우리 인프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4조 5천억 달러.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이게 바로 낡은 인프라를 그냥 현상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이 좀 많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안전,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21세기 공학의 가장 거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관점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낡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짓는 데 사용한 재료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십 년, 아니 100년 가까이 믿고 써온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DNA에 어쩌면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콘크리트가 가진 근본적인 역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콘크리트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집어넣은 바로 그 요소가 반대로 콘크리트를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이 되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콘크리트라는 재료, 누르는 힘에는 엄청 강한데 잡아당기는 힘, 즉 인장력에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뭘 넣었죠? 맞습니다. 철근을 넣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콘크리트는 본질적으로 잘 깨지는 취성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균열이 물이나 염화물 같은 나쁜 녀석들이 철근까지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셈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만들려고 넣었던 철근이 녹슬고 부풀어 오르면서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터트려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폭 메커니즘을 품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자가당착적인 파괴를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휘어지는 콘크리트, ECC가 등장하는 겁니다. ECC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 균열이 아예 안 생기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열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보시면 두 재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일반 콘크리트는 힘을 받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쩍 하고 하나의 큰 균열과 함께 그냥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ECC는 어때요? 마치 금속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미세 균열로 그 에너지를 싹 분산시켜버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일반 콘크리트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외부의 철근에 의존해야 하지만 ECC는 재료 자체가 균열을 제어하는 능력을 아예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ECC의 혁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적 균열폭 제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뭘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재료의 DNA 자체에 그 고유한 특성이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랄까, 재료마다 고유한 지문이 찍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균열폭을 이렇게 작게 유지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100마이크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균열폭이 100마이크론, 그러니까 0.1mm보다 작을 때는요, 물이나 염화물 같은 것들이 거의 침투를 못해서 구조물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열화 속도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정말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ECC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ECC는 재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는 상상도 못할 변형을 겪으면서 수많은 미세균열이 생겨도요, 그 균열 폭을 평균적으로 60마이크론 수준으로 딱 안정화시켜버립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내구성의 티핑 포인트 100마이크론보다 훨씬 아래, 아주 안전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ECC는 태생부터 이 안전 영역 안에서만 놀도록 설계된 재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내재적 균열 제어 능력이 콘크리트의 최대의 적, 바로 철근 부식을 막는 데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ECC는요,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철옹성 같은 요새를 구축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을 한번 보세요. 가장 혹독한 해양 환경 같은 곳에서도 허용하는 균열폭이 100에서 150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런데 ECC는 어떤 외부 장치도 없이 재료 스스로 60 마이크론을 유지하잖아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ECC가 현재 기술 수준을 얼마나 아득히 뛰어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중을 줘서 재료가 늘어났을 때 철근 부식의 주범인 염화물이 얼마나 빨리 침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모르타르는 변형이 조금만 생겨도 확산 속도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리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균열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ECC를 보세요. 변형이 쭉 늘어나도 확산 속도는 아주 완만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증가합니다. 수많은 미세 균열들이 오히려 촘촘한 그물망처럼 효과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ECC의 부식 방어 시스템은 2단계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1단계. 첫 번째 방어선은 낮은 투과성이에요. 방금 본 것처럼 미세 균열들이 염화물 침투를 엄청나게 늦춰서 부식이 시작되는 것 자체를 지연시켜주죠. 그리고 2단계, 두 번째 방어선이 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떻게든 부식이 좀 시작됐다고 쳐요. 그럼 철건이 부풀어 오르겠죠? 이때 ECC의 엄청난 유연성이 그 팽창 압력을 싹 흡수해버립니다. 일반 콘크리트처럼 겉이 우수수 터져나가는 박리 현상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2차 방어선인 셈입니다. ECC의 이런 엄청난 방어력은 단순히 염화물 부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극한 환경에서도 이 재료는 정말 놀라운 생존력과 회복력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인프라 구조물이 평생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공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동결 융해, 겨울철 대설령 공격, 덥고 습한 날씨, 심지어 고온이나 강알칼리 환경까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동결, 융해 저항성에서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300번을 얼렸다 녹였다 한 다음에 내구성 지수를 평가했더니 일반 콘크리트는 10점이 나온 반면에 ECC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무려 10배의 성능 차이죠. 이건 뭐 그냥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내구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설염에 대한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뛰어났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전에 균열을 낸 시편에서도 성능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손상된 상태, 그러니까 실제 구조물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에서도 제설염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실험실의 이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도 강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럼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장기적인 내구성은 어떨까요? 70년이 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ECC는 여전히 일반 콘크리트보다 250배 이상 높은 변형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월이 흘러도 그 놀라운 유연성을 거의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흔히 콘크리트의 암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실리카 반응, ASR인데요. 이건 콘크리트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팽창하고 균열이 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ECC는요, 이 ASR로부터 거의 완벽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성이 낮은 재료들을 쓰고 또 이 반응을 억제하는 플라이 애쉬 같은 산업 부산물을 많이 촬영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ECC의 정말 놀라운 특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콘크리트가 나왔다는 걸 넘어서 아예 재료를 설계하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크기 효과의 차이인데요. 일반 콘크리트는요, 구조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균열 폭도 같이 넓어져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든 작은 조각에서는 괜찮아 보였던 게 막상 거대한 교량을 만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균열폭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ECC는 다릅니다. 미세균열의 폭이 구조물 크기와 거의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건 균열폭이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구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재료 고유의 특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조물 크기와 상관없이 균열폭이 일정하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철근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그 철근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내구성 자체를 재료를 만들 때부터 고려하는 핵심 설계 변수로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콘크리트의 역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ECC는 그냥 좀 더 강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인프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기술이에요. 언젠가는 고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던 시대에서 대대적인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구조물을 설계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ECC는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